자, 이번 보고서는 하나기술, 그 다음에 엔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해 뜬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39만원으로 50% 정도 계류율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4분기 실적부터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10조 7조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는 게 없고 QOQ로에서는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096억으로서 YOY로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QOQ로는 11% 성장을 했습니다. 기대치에는 부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현대차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10% 정도의 상향 그 목표치를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부품들이 수급이 될 예정이라서 그것들 때문에 가동률이 상승할 예정이고,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특히 아이오닉 5하고 EV6의 생산 본격화 때문에 완성차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특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차종이 많이 팔릴 예정이라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도 이제 완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모비스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네, 여기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하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출을 앞에 거보다는 실적치를 좀 많이 좀 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하회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내린 경향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자, 2022년도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또한 이제 현대모비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모빌리티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PBV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서도 하향을 좀 보고 있지만은 로보택시의 상용화 임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빌라이에 대한 IPO도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지배를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향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너네가 좀 펼치고 있었던 로보택시, 그다음에 UAM,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트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고 수주를 또 할 수 있으며 그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니를 좀 보여주지 않는다면 올해 주가가 이제 달리지 못하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침체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39만원과 하향 보고서가 나온 34만원 중간쯤인 한 37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발전 이 상황들이 체킹이 되는 그 순간 목표 주가는 다시 상향 보고서가 나올 거고, 그 상향 보고서는 40만원 이상 제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괜찮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 부품을 또 수급하고 현대위아도 괜찮고, 제철, 로템 등등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다시 한번 SK 그룹주, 그 다음에 현대 그룹주, 삼성 그룹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주별로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서 어떤 그룹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또 그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고, 그 예하에 있는 밸류체인, 하위 밸류체인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벤더들 이 수혜를 좀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하나기술이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9월 현재 수주 잔고가 867억 원으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하지만 올해 연말에 작년 연말에 12월에만 3건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고, 그것은 금액은 416억으로서 15억으로서 매출 기준의 47%를 차지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르게 좀 매출을 많이 좀 달성을 시켜놨고, 이 부분들이 분기별로 가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이제 지속이 될 거고, 사상 최대 수주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3개사, 그 다음에 북미의 2개사,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2개사가 수주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국내 업체들보다도 수익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함께 비중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폐배터리 관련 정책도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리튬 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네르마의 관련 관련 장비를 공급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을 것 같고, 2023년도에 양산 목표를 하고 있었던 UTG 열면 장치 장비를 2022년도에 조기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UTG 수율 개선을 위한 필수 장비를 부각이 되면서 시장 진출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UTG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그런 이제 유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롤러블 폰이라든가 폴더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또 그런 이제 많은 것도 있다고 하죠. 네, 말아서 쓰는 거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아서 쓰는 거, 뽑아서 쓰는 거 뭐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UTG에 대한 이제 수급도 굉장히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하나기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신사업을 동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엔캠입니다. 엔캠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3조 2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1조 6,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주가가 사실 한 2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때문에 신규 기업이 지금 엔캠이 하고 있는 이 전해질, 전해액 같은 이 부분의 사업에 장벽을 뚫고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항상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도 가장 공격적인 증설 작업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내 33만 평 수준의 인허가가 완료된 넓은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고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내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또 SK온의 전액 메인 벤더로 이제 올라설 거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의 솔 벤더로 참여할 예정이고, 블루오벌 SK 공장에서도 라이트닝 단독 전액 공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신규 벤더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엔캠 제외하고서.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도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할 텐데, 주요 원제조인 LLPF6에 대한 조달 안정성 확보를 이미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공급받는 물량들은 대부분 장기 계약 형태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엔캠에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과거 영상에 올려드렸지만은 보혜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딱 다음 달 이제 2월 3일 설 연휴 끝나고 바로 2월 3일에 한 30% 정도 가량이 되는 물량이 풀릴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5월 2일에도 한 16%가량의 이제 매물이 좀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여러분들이 노려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꼭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시기 좀 바랍니다. 2월 3일입니다, 여러분. 2월 3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풀릴 거기 때문에 이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물론 이게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며칠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초기 자금은 좀 세게 들어가시고, 추후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물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3분할 정도로 끊어 놓으시고, 비중을 40%, 30%, 그다음에 나머지 30%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일봉이고요. 현대모비스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고, 네, 주봉상으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하고 사실 거의 뭐 흐름은 똑같고, 또 이제 내일부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공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주들 코스피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고, 매출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죠. 매출은 좀 그래도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PER 적으로는 9.9배,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야 여러분들이 크게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지주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은 좀 같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지주사에 대한 것들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주사로서의 모멘텀이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향 목표가를 정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기술이고요. 하나기술은 벌써 6%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고, 사실 이제 엊그제 올라왔던 만큼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거의 부분에 대한 만큼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 받을 만큼 사실 좀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아니죠, 자꾸 발음이 안 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이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너무 톡하고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점을 맞고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사실. 네, 물론 저 끝에까지 꽉 차여 있었다면, 꼬리가 밑꼬리 달지 않고 차여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정고점을 깨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의 좀 영역이라고 좀 보고, 신규 투자를 들어가실 분들은 이 하락세가 좀 진정된 이후에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예전에 밸류체인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CIS부터 M 플러스 하나기술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상에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엊그제까지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 영상도 좀 영상 조회를 좀 해주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보셔야 되죠. 네,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6억인데 매출액만 따져더라도 이번 분기가 거의 굉장히 최대치 이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흑전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엔캠을 확인하고 영상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엔캠이고요. 엔캠 오늘 2% 상승해가지고 112,900원에 지금 마킹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기술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에코프레빔이나 대주전자재료, LNF는 조금 변동성 좀 가져가면서 이제 좀 밑에 좀 있었던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오늘 엔캠은 조정 대신에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좀 신규 진입은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살짝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월봉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자, 근데 이번 주 지난다고 보고 또 다음 주, 그쵸?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얼마만큼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사실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와 함께
설 연휴와 함께 내려갈 수 있어요. 설 연휴와 보호예수 물량 풀린데 뭐 30% 정도가 풀린데 이런 말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못해도 10% 이상이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로 매수로 들어가야지 지금 11만원대에 들어갔다가는 지금 무조건 물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상승세와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최대한 빠르게 다시 매도를 하시고 이 보호예상 물량 이 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시면 지금 손실 보신 것보다는 수익이 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투자 계획을 좀 수정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있지 않고 연간 실적만 조금 잘 나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성장은 이뤄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고 내년에도 이 증설 계획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실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PER이 117배 조금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성장세는 괜찮지 않나, 주가 밸류 체인은 괜찮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네 종목에 대해서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2차전지 관련 밸류 체인과 함께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현대모비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